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오늘 기준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이 시각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외환시장에서 또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어닝 쇼크를 보인 GS건설 여파로 건설주도 급락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먼저 한 시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0선을 웃돌며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됐는데요.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장중 192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급격히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현재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4%대의 오름세입니다. 1936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쪽에서는 2,9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540선 재탈환한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30%의 강세입니다. 541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현재 318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북한발 우려감이 희석된 가운데 급락세로 장출발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하락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5원 40전의 내림세입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1130원 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이내 1130원대는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0.39%의 오름세 보이며 152만 7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오전장에 비해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19만 5,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낙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3%대의 하락폭 보이며 28만 6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에 가까운 오름폭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중공업은 약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하락 흐름이 깊습니다. 4%대의 내림세인데요. 실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9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4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는 1%대의 상승 흐름,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는 상승세인데요. 현재 서울반도체의 경우 3%에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이 아크리치2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아크리치2는 LED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한 2차세대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 상승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4%에 가까운 오름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과 다음이 약세 흐름, CJ는 3%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68,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대형 IT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돌입한 가운데 실적 호존이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2만 7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LG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 LG디스플레이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현재 32,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로 국내 대형 건설주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어닝 쇼크가 불면서 현재 내림폭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밀리며 42,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대림산업 역시 10%대의 급락 흐름, 현대건설 역시 7%대의 급락세 보이며 5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주 주가가 동반 하락세입니다. 삼성증권이 1%대의 내림세입니다. 51,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금통위의 발표 이후 낙폭이 확대되다가 현재는 약세 전환입니다. 11,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과 키움증권이 1%대의 내림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방산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3%대의 강세 보이며 6,1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빅텍과 휴니드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삼성테크원이 3%대의 강세 보이며 65,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 흐름입니다. 오늘 역시 동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컴투스가 4%대의 강세 보이며 51,700원에, 위메이드가 2%대의 강세입니다. 조이맥스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41,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4.24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안철수 테마주 주가 강세입니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안랩이 8%대의 강세입니다. 74,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선희전자와 우성사료가 10%대의 급등세, 솔고바이오와 다물 멀티미디어는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로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 YG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로라는 현재 주당 930원 올라 7,1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오전장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이 시각 플러스권으로 올라선 모습인데 코스닥 쪽 강세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금리가 25bp 정도가 인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은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일 만한 시장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동결을 하면서 어떤 실망감도 사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시장에 영향은 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900억대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전일의 해외 시장의 강세 속에서 오늘 상승 출발이 됐던 증시가 좀 금리나 그러한 발표 부분과 맞물리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는 외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되면서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상승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또 기관들,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2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3% 정도 역시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도 지금 양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의 강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코스피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이 또 물론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좀 하락하는 좀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혼자서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의 업종별로 좀 보면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 900억 정도 매수인데 절반 정도를 거의 전기전자 쪽에서 절반 이상을 IT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전일에 또 강세를 보여줬던 LG전자도 현재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0.5% 정도 점점 상승에 지금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뭐 외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또 가장 뭐 확실한 쪽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다른 부분은 큰 매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매수는 다 모든 업종이 좀 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이라든가 유통, 전기가스, 건설 같은 경우는 급락하고 있는데 좀 매수세가 조금 소폭 유입이 되고, 다만 건설 쪽에 지금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건설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또 금리나 그 동결되는 부분과 또 맞물리기도 했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맞게 됐는데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건설주로 오늘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업종의 매도 속에서 정유전자 쪽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금융 섹터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특징적인 오늘 업종으로는 현재 지금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음식료 섹터, 엔터 모바일 뭐 전자결제 세 섹터가 오늘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방산주라든가 뭐 경협주,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의 그러한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IT주만이 현재 지금 가장 견주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 섹터만이 지금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러한 섹터들도 계속 반복되는 섹터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IT 쪽과 제약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민감주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도 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주 섹터, 엔터주들이 오늘 YG엔터가 다시 4%대 강한 반등을 주면서 21선도 회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도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관련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이러한 업종의 그 종목들을 보면 IT 쪽에서는 전일 반등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4%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쪽에서 한미약품 전혀 지금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에서 대상, 엔터에서는 YG엔터,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 쪽에서는 안철수 관련한 안랩이라는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전략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우리가 지금 대북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태양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사실은 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이 될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같은 경우 최소한 30% 정도는 유지할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각 섹터별로의 좀 그런 흐름들을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T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음식료 이러한 쪽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한 투자자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현 구간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잘 포진이 돼 있다면 반면에 지금 현재 자동차라든가 철강화학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증권, 금융, 건설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모바일 쪽이라면 미디어, 컨텐츠 관련 섹터 이러한 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 전략을 짠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IT,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음식료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섹터들은 좀 지속성이 좀 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이러한 쪽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여전히 관심을 계속 가능하고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 구간에서도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제도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 계속 현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환율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100엔대로 들어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환경 자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그 영향 자체가 좀 둔감해지는지 부분과 엔화에 대한 엔저 지속 부분이 속도 조절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겠죠. 단기간에 또 슈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어떤 박스 트레이딩 부분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 이탈됐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준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 5만 원은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기아차나 현대 모비스 정도는 우리가 좀 박스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나 화학 이런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제가 계속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타나지만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 일단 기반이 되지 않고 EPS 추정치가 지금 하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살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 반등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으나 앞으로의 상승 전환을 보고 그 매수에 가담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그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 철강이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어떤 투자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소비 확대, 내수 소비 확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런 철강 화학주들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철강 화학주들의 좀 반등을 더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증권, 금융, 건설 같은 경우 현재 이 섹터에서는 금융이나 건설 섹터 같은 경우, 금융이나 증권 sek터 이런 쪽을 조금 관심 대상으로 조금 보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기 부분이나 부동산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신에 지금 현 구간에서 반등 노리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말고는 조금은 부적절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한 이러한 섹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한 섹터입니다.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들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뭐 아까 포함이 되지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러한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본다면 충분히 지금 현 시장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잘 선별만 한다면 그다지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분명히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징적인 업종 살펴봤고 그에 따른 섹터별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금 비중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시작하죠. 오늘 순서는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 봐도 된서리를 맡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건설주인데요. 기관들로 대거 팔고 있고요. 오늘 문의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GS건설이 일단 가장 큰 하락폭을 좀 맞았고요. 네. 기관 쪽에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잔량 기준으로 430만 주가 넘게 하한가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이 물량들이 좀 거치고 하한가가 풀리기에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역시나 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도 된소리를 맞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관들도 좀 된소리를 맞은 것 같고 또 이 종목이나 섹터를 커버했던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가장 큰 피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많이 입으셨으리라 말씀드리고 좀 공감도 가는 바이고요.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들 해주시고 하한가에서 좀 매수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개발학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이후에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한 후에 좀 진정들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만약에 좀 진정된 후에 반등이 좀 나온다면 일단 갭자리는 좀 메우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한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를 가지시고 GS건설을 진입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나 내일 이후에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이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갈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악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닝 쇼크를 보인 GS건설 신규 접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 동국실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종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분류는 일단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그리고 블로우 준공 성형 기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뭐 콘솔 패드, 크래시 패드 그러니까 이 자동차 내에서 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좀 동국실업이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속화 이 의견의 가장 밑바탕은 이 중국 법인들입니다. 중국 법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실적 회복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국실업의 이 연결로 인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분기가 그 실적 성장의 어떤 원년이다라는 말씀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법인들의 실적 성장은 1분기를 기점으로 신호탄으로 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빠졌던 이유가 현대차, 기아차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주도 자동차 부품주도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주가는 항상 악재가 있으면 물론 조정은 받지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제자리로 항상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분기 동국실업의 실적 뭐 충분하다 충분해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충분히 올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분기의 동국실업의 실적은 시장이 충분히 기대한 만큼 시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올해 포워드 추정치로 했을 때도 뭐 PER이 한 4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부여받는 PER 수준이 뭐 7배, 8배 정도 수준 굉장히 뭐 큰 고 PER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도 뭐 7배, 8배에서 보수적으로 5배, 6배만 보더라도 지금 동국실업의 주가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 오늘 종가 5일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4,230원, 손절가 3,3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이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국실업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기준금리를 현재 2.7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종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늘어난 3조 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에 상업기업 지원에 사용되며 총액한도 대출 금리는 연 0.5에서 1.25%로 차등 적용됩니다. 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가운데 하나인 726특허를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이 특허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삼성의 특허 무효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유럽 지역의 경기가 침체했지만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는 그러나 올해 무역 성장률을 지난해 9월 예상했던 4.5%에서 3.3%로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 내년도 무역 성장률은 지난해 2011년에 보였던 5.2% 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멘토이신 김용준 멘토에게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늘 6개월째 동결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와 한은의 시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간인데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응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금리라는 걸 결정을 할 때는 국내 변수라는 것들은 결국 물가 경기라는 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교역 조건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금통위 쪽에서는 국내 변수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부각시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중심의 어떤 교역 조건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 금리를 좀 인하해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대부분 다 금리가 인하될 걸로 좀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더더군다나 이제 GS건설 관련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가뜩이나 금융주들이 STX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출주 역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금통위 이슈는 지나갔고 남아있는 변수는 옵션 만기일 텐데요. 시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런 흐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장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아래쪽,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좀 봤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약 430억 정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전일 프로그램 매도가 1,800억 나왔고 그 중에서 비차익 쪽에서 1,5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할 물량들을 어제 좀 대부분 정리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전 예약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 막판까지는 대부분 대형주들이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래서 마감 지수가 제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전양 후 강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 GS건설의 1분기 어닝 쇼크로 건설주들의 주가가 대거 폭락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하고 또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GS건설 쇼크에 대해서 일단 1사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1분기에 5,300억 손실 그리고 순손실 규모로 이제 3,800억 정도.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 숨겨져 있는 소식.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를 바라봤던 가장 큰 시각들은 뭐였냐면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건설주가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로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 관련해서 해외 수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번 사태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누아니스 현장에서 여지껏 GS건설에서 숨겨놓은 부실을 한꺼번에 오픈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다른 건설주들도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투자자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커졌고 거기다가 이제 앞부분에서 금리 동결까지 나타나면서 더 이제 문제들이 좀 됐는데 결국은 앞으로 건설주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발적인 악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건설주가 상승하는데 분명히 발목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용산 관련 부분들까지도 건설주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들은 건설주에 대한 투자 여건들은 투자 심리 위축 쪽이나 신뢰 상실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건설주 정책 모멘텀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보유하신 분들 좀 반등 나올 때 바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할까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 지금까지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손실 규모들이 크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반등의 폭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상당 기간 동안 좀 고생을 좀 하실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엔달러 환율 어디까지 좀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우선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에 근접했기 때문에 앞부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과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냐 110엔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일본의 경기에는 긍정적인 요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용인을 하느냐. 그 부분에 저는 그동안 일본이 워낙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자국의 기업들의 어떤 그 상당히 위기가 지금 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일정 부분은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일본이 최소한 쓰러지는 건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조감이 형성됐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용인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 환경에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 교육분들이 더 나빠지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내 금리 그 환율은 1,050포인트를 받아고 그래서 1,14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엔달러 환율의 부정적인 요소를 원화의 그 약세로 일정 부분을 커버했기 때문에 최소한 원엔 환율의 교육 조건은 예전보다는 나빠지진 않았다. 최소한 최저 바닥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엔화에 대한 약세 국면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요.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이쪽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참 요즘 우리 시장 워낙 변덕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남아있는 변수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제 그 남아있는 변수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네. 오픈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단어들이 이제 대북, 방금 말씀하신 엔저,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그 가격으로 결정하는 뱅가드의 펀드 출회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소화했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심리적 불안 상태가 지금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약간의 수급 요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조금 사면은 장이 좋아지고요. 외국인이 조금 팔면 나빠지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바닥권에서는 불확실성을 앓으면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으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깔려있는 악재들은 대부분 오픈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의 폭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폭은 제한될 거고요. 웬만큼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바닥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투자에 임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 주요 이슈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에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전수받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위와 옵션 만경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금통위는 금리가 동결됐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증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증시가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를 좀 기대하는 건 조금 더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금리가 인하가 된 것이 아니라 동결이 되면서 일단은 기대감이 무산이 됐고 대형주 쪽에서 부실 확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는 조금 낮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2.8에서 2.3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17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추가 경정 예상 편성을 공식화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 자체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실무 경기 악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은행에서 체감 지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명분 아래 현실성 떨어지는 금리 동결로 일단 오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엇박자를 넘어서 거의 불협화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최근까지 행정 공백과 함께 현실성 없는 4일 부동산 대책을 꺼낸 와중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은의 금리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엔저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1,050원에서 1,140원까지 왔기 때문에 엔달러와 원달러 간의 어떤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엔저 효과가 지금 많이 상쇄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가격 전이 효과가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올해 도요타 자동차의 1사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라든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규모 세무조사 그리고 강력한 조세 추징 정책 카드가 지금 지하경제 자금들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악재가 가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완화됐다고 보더라도 시장이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의 폭이 크지가 않고 그것들 가지고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물 경제의 악화 이벤트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용산 디폴트 사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전면 가동 중단, 그리고 한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BSI 지수가 아직도 100 이하권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시가 2,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종목별 수익률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연초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서 상승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그런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증시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시간 소요가 한참 걸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형주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시세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강조 계속 드렸지만 개별 종목에 국한하는 트레이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동안 강조하셨던 개별 종목으로 트레이딩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갈수록 그래도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1940포인트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코스닥 지수는 1.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왔지만은 네. 그래도 좀 다소 약화되었다. 장중 0.4%대 코스피 하락세도 보였지만은 지금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상당히 온도차가 지금 심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특히나 건설, 유통,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음식료라든가 보험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금융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빨간색이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 지수는 약간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업종의 흐름에 있어서는 완전히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 업종 아무래도 GS건설 관련된 어닝 쇼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투자 심리 살아날 기미는 약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그리고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약간은 지금 시점 가는 종목 혹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약간 투자 심리 및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상당히 온도차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추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종에서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지금 시점 사실은 가장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업종은 네. IT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재차적인 반등 강도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비중은 5%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SK 하이닉스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등주보다는 2등주 중심 최근에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휴대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이어 2등 관련된 그런 종목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약간은 쉬어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인 수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수급이 약간은 좀 안정화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전체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수와 매도 좀 번갈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장 현재 외국인들 비교적 큰 폭의 매수세를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이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파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약간 파는 모습도 보였겠지만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눈높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IT 대형주 특히나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 35,5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 약간의 지금 장중에 4%대 약간 급등 양상 보이면서 29,10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매물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28,000 중후반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35,500원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하다라는 점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종목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SK 하이닉스. 현재가가 아니라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신경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총 현금 비중이 30%고요. 10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5%, 모두투어와 한섬이 10%, 나머지 종목 모두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죠. 네, 수익률 1위는 단연 파라다이스입니다. 24% 이상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모두투어와 한국전력, 한섬도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아쉽게도 마이너스 9.6%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디톡스가 22%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어버브 반도체도 3.8% 플러스권이고요. 루메즈와 파인디지털 슈퍼리마가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네, 10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이 담겨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매도 의견 드리는 종목 세 가지부터 먼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섬과 그리고 대우증권,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종목은 수익이 낮고 그리고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먼저 이 세 종목을 왜 매도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섬 같은 경우에는 패션 관련된 실적 개선 기대감 3월달 들어서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막상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최근 4월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반영되었다는 측면 이제는 좀 약간은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충격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익률에서도 어느 정도 픽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역시나 매도 관점 대응 전략 수익이 낮지만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데 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SK 하이닉스를 새롭게 이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은 지금 시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편입하겠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중소형주는 매도 관점 대응 전략으로 포트의 구성을 다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우선은 어버브 반도체 역시나 수익 실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 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감 작용하고 있지만은 생각만큼은 주가의 급등 양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약간 단기 이슈로 그쳤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약간 줄어들었다. 따라서 반등을 이용한 약간은 손절 관련된 부분도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가 2,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대우증권도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2,000포인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새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 관점 대응 전략으로 포트를 약간은 슬림화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량 매도 사인을 내린 세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모두투어와 한국전력도 AS를 받고 싶은데 지금 물론 플러스권에 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든 게 아쉽거든요. 네, 우선은 모두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두투어 대북 리스크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서 분류가 되면서 지난주 상당히 좀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4월 8일 저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4%도 넘는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은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은 급락 이후에 3거래 연속
계속적으로 양보 형태가 띄었고 또 지금 시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증시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락이 시작되었던 가격대는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여행객 관련된 그 숫자는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털을 크게 훼손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관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왜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장에서도 1.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담감 나오면서 약간의 29,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가 커졌지만은 오늘장을 비롯해갖고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경기 방어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 이하로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날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전력 수요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누진세라든가 또한 뭐 전기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좀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부담이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지금 시점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러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 약간은 홀딩과 좀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면은 메디톡스 현재 시점 상당히 높은 수익률 거두고 있지만은 여기서 약간 멈추기에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거 그만큼 52주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경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수요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홀딩하셔갖고 수익이 난 종목으로 수익이 더 극대화돼야지만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계좌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 역시나 홀딩 관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종목 더 AS를 받고 싶은데 루멘스입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11%예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시점 LED 관련된 업황에 대한 테마성 재료가 약간 지금 좀 부진해지고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LED 관련된 조명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간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는 이 스포츠 관련된 조명까지도 LED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4% 넘는 급등세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낙폭과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강세 흐름 보였기 때문에 매물 압박감으로 급락했다라는 거 역시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같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게요. 네, 포트폴리오 총 8개 종목으로 줄었습니다. 현금이 45%고요. 파라다이스가 15%, 모두투어가 10%, 나머지 종목은 5%씩 담겨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모두투어, 한국전력, 메디톡스, 루멘스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적정 매수가는 28,500원, 목표가는 30,5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오늘장입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